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트위터가 받은 게 세계의 탑 뉴스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의 주장을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자동차 시장의 미래인 중국이나 테슬라의 사업 돈줄을 쥐고 있는 정치인의 가짜 정보에 대해 트위터가 공정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꿈은 머스크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트위터 앱 허용권을 가진 애플과 구글, 광고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의 모든 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밝힌 미국 국방장관은 지금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방장관들도 초대된 자리에서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들먹거리는데 모두에게 나쁜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이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대공전차를 보낸다고 밝혔고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입원율을 90%까지 줄이는 효력이 있는 치료약 팍스로비드를 쉽게 구하게 됐지만 사람들이 치료제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첫 사면과 감염 대상자를 발표하고 전과자들의 사회 재진입을 돕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면과 감염 대상자는 주로 비폭력 마약 범죄자들이고 전과자 지원 정책에는 일자리, 주택, 융자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루에 $10,000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융자 사기 혐의에 대한 자료 제출 판결을 무시한 법정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왜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의 CEO가 트위터를 산다고 한 것을 트위터 이사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왜 세계의 탑 뉴스가 돼야지 되는지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이슈에서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중국이 연관돼 있고 또 미국의 정부도 연관돼 있고 세계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부분. 그러면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퇴출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뉴스들로 사람들이 그 시간을 허비하고 했었던가 이런 시절이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쫓겨났던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뭔가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해서 완전히 또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트위터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트루 소셜이든가요? 이 소셜 미디어를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한다 했지만 이것도 요즘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트위터로 오게 될지는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인수인계 관계를 끝내고 나면은 그건 알 수 없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기업인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트위터 직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요. 세계 부자, 팔로워가 8천만 명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은 트위터를 사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과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회사를 비공개로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속하지 않고 뭐 자유주의자고, 말하자면 모든 표현의 자유를 트위터에서 다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돈하고는 난 관심 없다. 상관 안 한다. 트위터에서 돈 벌지 않겠다 하면서 그런 뜻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의 공공의 광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100% 컨트롤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뭐 억만장자 가운데서도 굉장한 억만장자지만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정말 맘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억만장자가 원하면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사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론, 국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미국의 18개 가정 정도가 된답니다. 0.0000 0이 5개입니다. 0.000001% 안에 들어가는 18가구는 평균 부가 660억 달러가 있습니다. 2020년의 기록이니까 2021년 이 가운데서 몇 가정은 적어도 뭐 팬데믹 이후에 돈을 더 벌었겠죠. 그런데 1982년 이후에 이 같은 그들의 부가 아주 정말 0.00001%의 부가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런 그 부자들이 세상의 정치 지형을 전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예로는 릭 카루소라는 사업으로 무슨 부동산 또 이런 쇼핑몰 같은 것을 지은 사람이 정치하고 전혀 상관없다가 로스앤젤레스 시장에서 돈을 예비선거에서 한 $1,000만 들여서 모든 정말 오랜 동안 그런 정치 기반을 다져왔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잖아요. 그런 형태로 돈은 정치적인 지형, 그림을 완전히 밑그림을 바꿔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콕 패밀리, 콕 브라더스가 그랬고, 그리고 뭐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자선업계, 내가 뭐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기부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언론사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미국의 언론 중에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워싱턴 포스트를 사버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테슬라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사서 어떻게 해보겠어 하는 겁니다. 440억 달러를 제안을 했고 그 가운데 본인의 돈 210억 달러는 캐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논의를 하겠죠. 경제적인 것은 전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가 하루에 뭐 한 2억 1,7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니까 페이스북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트위터가 처음에는 굉장했지만 지금 사용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는 광고로 수익 모델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왜 많은 사람은 좋아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표현이라는 것이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뭐 이러한 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도 정말 뭐 너무너무 선정적이거나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하는 이미지도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제 중간에 고칠 수 있도록 한번 올린 트윗을 고칠 수 있도록 하면 보통의 심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건 좋네. 나 맨날 스펠 틀리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남을 막 괴롭히는 트윗을 하고 가짜 내용을 막 적어놓고 나중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것을 교묘하게 말을 바꾼다든가 하는 형태로 이게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말하자면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그 커멘터리와 이미지에도 잘못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앞으로 트위터에 더 많이 올려도 되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 게이츠가 왜 제가 자꾸 빌 게이츠를 예로 들어드리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빌 게이츠가 뭐 뚱뚱하다 막 배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뭐 원래 기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막 골리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개발하는 것도 무슨 뭐 빌 게이츠가 돈을 대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 몸에 뭐 칩을 넣기 위해서 이거 다 가짜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뭐 유튜브나 다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믿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의 트위터는 다 내려버렸는데 코비드 19 이후에 심지어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도 내쫓아 버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오히려 나의 그 적이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그 트윗이 올라가면 내버려 두지 않을까. 100% 그 사람이 컨트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굉장히 폭력적인 글이라든가 거짓 정보를 많이 올리는 정치인들이 다시 트위터로 컴백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2021년도에 지난해에 590만 개를 내렸답니다. 2년 전에 190만 개 내렸으니까 몇 배를 많이 내린 거잖아요. 최근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하니까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돈 벌 거 많이 벌어놓고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광고하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싹 퇴출시켜버렸죠. 그런 형태였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100% 단독으로 하는 트위터는 사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심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YouGov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공화당은 54%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사회에 좋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민주당은 7%만이 좋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민주당에 많이 기울어 있죠. 일론 머스크가 내가 이런 그 소셜미디어 그 플랫폼의 오너로서 굉장히 공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막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 언론 매체 심지어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도 이 막대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그 허스트 캐슬 캘리포니아주에 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영화 그 시리즌 케인에서 오선 웰스가 굉장히 그 풍자했었던 그런 허스트 같은 사람이 언론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그 공격을 했던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조셉 퓰리처 같은 경우는 그의 이름을 딴 그 퓰리처 상도 만들었습니다만 역시 요즘은 소셜 미디어가 언론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일론 머스크가 그것도 기행을 일삼고 하는 사람이 솔로 오너가 돼서 그러한 것을 관장한다는 것에 그러면 어떤 센세이셔널한 그 일이 있을 때 선동을 하지 않을까. 그 오너 자신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을 막 공격하고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린 거의 모든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뭐 애틀란틱 등등 주요 언론의 내용들을 거의 이제 포함을 해서 AP통신, 로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하는 이게 대중들이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한 것보다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가 광고로
광고로 수익 모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광고주들도 트위터가 정말 거짓들을 너무 많이 퍼뜨려 이러는데 딱 그 본인들 회사의 광고가 나오면 이 손님들이 그 광고주의 물건을 사는 손님들이 그 물건을 보이콧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디즈니사와 플로리다주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일론 머스크도 광고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위터 앱이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이게 본인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데 이 두 회사는 팔러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가짜고 뭐고 다 좋아 하는 그런 그것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의사당 사건 이후에. 그리고 유럽 연합도 새로운 그 디지털법을 만들고 하니까 트위터는 뭐 전 세계적인 것이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 국가와 연관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했었던 그런 것이 사업적으로도 뭐 연관이 되고 해서 그런데 보링 컴퍼니라고 터널 뚫는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 회사도 정부와 계약을 해야지 되는데 이 회사에 여러 가지 뭐 재정에 도움을 준다던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을 때 이걸 일론 머스크가 차단할 수 있을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우주 개발하는 스페이스X는 국방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중국엔 없지만 중국의 그 국영 언론도 뭐 트위터에 뭘 쓰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관한 것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항의한다면 그거 내리라고. 지금 대만에 대해서 이런 그 무브먼트가 있어서 트위터에 쫙 그 해시태그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내리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안 내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본업이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시장의 미래는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 밖에 뭐 테슬라 자체도 그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기간 산업과 연관이 되는 거죠. 이 차징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그 표현의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뭐 몇백억 달러를 주고 뭐 440억 달러인가요? 420억 달러인가요? 샀다 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 순수성을 100%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렵고 그렇지 않고 일론 머스크라는 굉장히 아주 평범한 평이한 사람은 아닌 사람이 소셜미디어라는 것에 오너가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아직 뭐 완전히 인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의 탑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40억 달러 맞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의 국방장관은 뭐 국무장관은 뭐 그 포지셔닝 자체가 그러니까 자주 언론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척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입이 무거운 사람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나토의 회원국이건 회원국이 아니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 강한 말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어제 그제 지난 주말에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함께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뒤에 지금 그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끝날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을 하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그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먼저 들르지 않고 러시아에 갔다고 조금 불평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와서 참상을 먼저 봤어야 된다. 먼저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마음도 움직일 테고, 자료로 데이터로 접하는 것과 현장을 본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순서다 하는데, 그러면 또 푸틴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갔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난 화난다. 여기 와서 이거 먼저 보고 가셔야죠. 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서구의 동맹국, 모든 동맹국이 보낸 것보다 결국은 그 공격적인 무기를 포함해서 무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방어용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도 보내고 있고, 곧 아마 항공기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로이 어스틴 그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14개 국가의 나토 가입 국가가 아닌 국방장관까지 초대해서 한국의 국방장관도 간 것 같은데요. 한국, 일본은 뭐 당연하고, 일본은 지금 러시아가 하도 그 우크라이나 그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계속 협박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수입도 하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 동시에 사이가 좋은 이스라엘도 이번에 이제 이 회의에 참석했고요. 뭐 요르단, 케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당연히 참석을 했고, 그런 나라들 뭐 뉴질랜드, 호주, 뭐 카타르, 그런 뭐 모로코, 튀니지아, 그리고 또 중요한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스웨덴, 핀란드. 동시에 나토 가입 신청서를 낸다는 그런 나라들, 뭐 나토 회원국은 당연히 포함되고 해서 43개국 장관들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의 파트너도 갔잖아요. 몇 개국이.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푸틴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푸틴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될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너마저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동에서도 왔고, 리베리아 장관도 왔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서방은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계속 하늘과 땅을 움직일 것이다. 무빙 그 헤븐하고 이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영공에서 땅에서 어디서 모든 무기를 다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하고, 어제도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 이기고 있다, 이미 푸틴은 졌다, 우크라이나 전체를 본인이 다 가져가려고 한 것은 실패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도와야지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또 러시아의 군사 능력도 줄어들었고, 군인도 많이 잃었고, 영국 국방장관이 발표하기를 러시아 군이 15,000명이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영국이나 미국 사이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얼만큼 숨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더 많이 숨졌다고 하고, 러시아는 더 적게 숨졌다고 하고, 영국과 미국이 그 중간 숫자 정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독일이요. 결국은 독일도 회전하는 것 같거든요. 독일 국방장관이 베를린이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대공전차 안티 에어크래프트를 보낼 것이다. 50대를 보낸다.
처음에는 숫자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 회견을 하면서 기자들과 여러 가지 그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많은 그 장관들이 이제 이렇게 디귿자 테이블에 앉아서 쭉 붙어서 앉아서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회의를 하던데 미국 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용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죄 없는 민간인이 숨지는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용맹함과 전술은 어떤 그 역사, 군사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사람이 군 출신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나토가 지금 대리전을 한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핵 위험에 대해서 경고도 내렸습니다. 계속 지금 러시아가 그 위협하고 있는 것이 핵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약간 뭐 훈련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돈바스와 남부를 장악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5월 9일 날 우리가 승리 선언을 한다. 지금 4월 26일입니다. 그럼 5월 9일까지 얼마큼 남은 거죠? 13일 남은 거죠. 왜 5월 9일이냐면 구소련이 나치를 물리친 그런 전승 기념일. 여기에 맞춰서 해보겠다. 그때 이제 마리우폴이랑 오데사 바로 위에 있는 이 비탈리 기미 주지사인 그 고려인이 아버지인요. 미콜라이브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뭐 나토도 움직이고 다른 나라도 움직이는데 어림없어. 핵 무기도 뭐 쓰게 되면은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그 말에 대해서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얘기를. Nobody wants to see a nuclear war happen. It's a war that, where all sides lose, and so rattling of sabers and dangerous rhetoric is clearly unhelpful and something that. 네. dangerous한 그 말, 그 dangerous한 그 말이라고 하잖아요. dangerous한 그 말과 불필요하고 어느 측에도 세상의 어느 측에도 뭐 핵전쟁 위험 가능성은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그 질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어떠한 위험,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위험보다는 이제 그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하고 이기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뭐 은밀한 방문을 하고 나서 마인드셋을 완전히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국방장관뿐만이 아니라 합참의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로이 어스틴 옆에 미국의 합참의장. 그러니까 주말에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딱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옆에서 같이 사진 찍고 웃으면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 그 합참의장도 같이 43개국의 국방장관들과 회담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토니 블링켄 미국의 그 국무장관은 오늘 의회에 나가서 청문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보니까 뭐 어떠냐, 뭐 스트릿을 막 다닌 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더 나아갔죠.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방문보다. 그렇지만 가보면 현장감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다 하는 것도 보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다녀왔기 때문에 사후 보고 같은 것을 하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동시에 나토 가입을 신청하기로 한 것. 이제 여기까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속보고요. 잠시 뒤에 코비드 19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이런 것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코비드 19 양성 반응에 나왔다는 뉴스가 지금 백악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통령은 백신 접종 받았고 부스터샷도 10월 달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없다고 하고요. 카멜라 해리스의 남편
더그 엠호프 씨는 변호사죠. 양성 반응이 3월 15일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 와이프인 부통령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다행히 이제 큰 증상은 없다고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이나 퍼스트 레이디와는 최근에 접촉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 뭐 퍼스트 레이디도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코비드 19의 입원율을 90%나 줄여준다는 그런 그 효력이 있는 치료약 팍스로비드. 제가 한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고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승인이 됐는데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써보니까 굉장히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12살부터 이 치료약을 쓸 수가 있고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좀 위험한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당뇨병을 갖고 계시다든가 아니면 비만이신 이런 분들은 처방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항바이러스 약 이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에 코비드 19 전략으로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그 파이저에서 2천만 도스를 샀잖아요. 뭐 얼만큼 이걸 뭐 투여를 해야지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약국에 없는 곳이 많고 해서 이 약국에 이런 뭐 늘리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일반 의사들도 처방을 잘 안 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국에 가면은 잘 없다고 하니까 처방을 안 하기도 하고 또 환자가 이게 아무래도 위험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질병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환자가 아무리 주치의라 할지라도 그 모든 약과 약의 반응을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부작용에 대해서 서로 섞였을 때 지금까지는 이 환자가 무슨 콜레스테롤 약이라든가 뭐 당뇨 치료제 뭐 고혈압 치료제 같은 것을 드셨을 때 약과 약 사이에 별 무리가 없었는데 여기 새로운 코비드 19 치료제가 들어간다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방전도 많이 안 써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90% 병원에 갈 수 있는 확률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좀 홍보 차원의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Test to Treat 프로그램.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소수인종이라든가 도시보다는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약이 있어? 코비드-19 치료제가 있어? 하고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사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는 대통령의 사면 이런 것들이 이슈인데 3명을 사면하고 75명을 감형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할 때 그 공약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약에 대한 그 실천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볼든 솔라는 분은 이분은 최초의 흑인계 경호 요원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 요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료를 팔려고 했었다 하는 혐의로 몇 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판매 시도 팔았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파일 사본을 팔려고 시도를 한 것으로 몇 년을 복역했는데 이런 분께 이제 사면을 한 거고 남자친구와 공범에게 마약을 운반을 했다. 이런 그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뭐 이런 경우 뭐 사업을 이용해서 마리화나를 유통했다. 이게 이제 예전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가혹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법이 그래서 사면을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마디로 비폭력 마약 범죄자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사법 시스템의 개혁, 정상화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법의 잣대를 구분해서 주지 않겠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니까는요. 이런 것들이 있고 감형은 75명 역시 비폭력 마약 범죄 이제 복역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발표한 게
전과자에게도 일자리와 주택을 주는 거. 제가 이것을 갱생 프로그램 이렇게 한국말로 하려다 보니까 왠지 갱생 프로그램 하는 게 그다지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을 봤더니 미국 말은 re-entry plans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재진입하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갱생보다. 사회에 재진입하도록 미국이 그래도 돈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수를 막기 위해서 도와줘야지 된다. 이런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전과자에게 일자리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택도 살 수 있도록 융자까지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1억 4,500만 달러를 딱 책정을 해놨. 이게 연방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죄 지은 사람에게 돈 주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데다가 쓸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어디서 이제 그 지원받은 그런 그 돈이거든요.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할 때부터 뭐 어느 나라나 교도소에서 다 교육도 시켜주고 뭐 직업 교육도 시켜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형을 다 마치고 나올 때쯤이면 더 확실하게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전반적인 범죄에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돌아오고 커뮤니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습적인 또 전과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해서 수감 중에도 교정국이 그 취업 박람회는 감옥 밖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도 취업 박람회가 있고 또 디지털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또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가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가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에게 서명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수감 생활할 때 보니까 모범수였고 이렇게 하면 정부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그 법을 위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기회가 없다면 전혀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요. 연방 그 여러 부처가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데 교육부 상상이 되시죠? 스몰 비즈니스국도 마찬가지로 범죄 기록자의 어떤 부분적으로 뭐 제한을 없애고 대출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개발국은 뭐 당연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다 찬반이 있겠죠. 찬반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대통령이 어떠한 것에 더 무게를 두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벌을 많이 줘야지 된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약한 벌은 약한 죄는 약하게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갱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글쎄요, 지금 의문점 있는 게 정치 이슈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뉴욕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의사당 폭동 사건 날마다 뉴스는 나오는데 뭔가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선거 전에는 뭔가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뉴욕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루에 $10,000씩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제까지요? 뉴욕의 검찰총장이 요구했었던 소환장을 발부를 해서 했었던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말하자면 융자 사기 혐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이 법정 모독죄다 소환에 거부를 하고 했다 해서 하는 건데 3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뭐 아주 기본적으로 융자 받을 때는 자산을 많이 불려서 받고 그렇지 않을 반대의 경우는 또 자산 세금 낼 때는 자산을 엄청 줄여서 세금 안 내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뉴욕 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그 조사 검사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줘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케이스의 변호사인 일리나 하바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을 다 넘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판사가 보냈는데 왜 기록이 없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얼만큼 요구를 했는데 얼만큼 보내고 안 보냈는지까지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은행 대출의 그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이 이것이 법 안에 있는가 법 바깥에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항상 미국의 뭐 예를 들어 세금을 전략하는 거 그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내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세금을 돈 많이 벌고 세금 안 내는 건데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었던 것인데 그게 법을 위배를 한 것인가를 지금 뉴욕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레티티아 제임스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조사라기보다 지금 뉴욕 그 검사실에서는 아주 뭐 구체적인 것까지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판결을 처음에 조사에 다 협조해라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할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뭐 나를 누리려고 저러는 거야. 뭐 근거 없는 얘기야. 내가 얼마나 정직한데 다 뭐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하나 말씀드리겠네요. 지금 한국에서 검찰이 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물론 뭐 따로 미국의 FBI처럼 뭔가를 신설을 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했었던 아주 중요한 뭐 예를 들어 대통령에 관한 수사라든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또 뭐 기업에 대한 수사라든가 경제사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약간 개혁을 하면서 그것 정도는 6가지 정도는 검사찰에게 남겨뒀었는데 이걸 이제 다 경찰이 가져가면서 뭐 검찰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떠한 형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뭐 완전히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기소권이 없다. 아니 수사권이 없다고요.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하는 역할이 분리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고 틀린 얘기죠. 미국도 이처럼 뉴욕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무슨 뭐 스탠포드, 아이비리그 대학, 뭐 USC 이런 데에 실력이 안 되는데 본인이 알건 모르건 부모님이 돈 주고 뭐 축구도 공도 만져본 적도 없는 그런 학생을 축구 선수라고 해서 들여보내고 뭐 장학생 특기생으로 이런 것 다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검찰과 경찰은 서로 보완 관계이면서 존중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는 못합니다. 검사실에 함부로 기소를 해줘야 되니까 뭐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있고 뭐 이런저런 것 검사가 수사하는 거 있고 그게 또 부족할 때는 FBI 연방수사국과 같이 협조를 하는 게 있고 분명히 미국의 이 검사는 수사를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는 션 해니티 얘기가 또 나왔네요. 의사당 사건 일어났었을 때 방송이랑 실제로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다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박스의 로라 잉그램도 그랬고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놓은 업적 다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라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선거 당일에는 션 해니티가 이 마크 메도우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그 텍스트 메시지 주고받은 것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괜찮습니까?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더 활발하게 투표하러 가라고 방송해야지 됩니까?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션 해니티에게 라디오 쇼도 갖고 있잖아요. 너희 청취자에게 이렇게 좀 해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뭐 저널리스트는 당연히 안 하는 일이고 오피니언 리더라 할지라도 그 정도 노골적으로는 안 한다. 이게 이제 데나 베쉬라는 그 CNN 방송의 그 저널리스트가 하는 얘기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텍스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 텍스트도 이 마크 메도우즈가 직접 그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의회 조사팀에 준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지 않은 거에는 얼마나 더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게 의사당 사건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 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제 이제 그 케인 다나카라고 지금 살아계셨던 분 가운데서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숨지셨잖아요. 오래 살 수 있었던 게 가족과 신앙, 충분한 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콜릿도 좋아하셨고요. 소다도 자주 드셨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